네, 지적인 탐험을 떠나는 시간. 오늘은 조선시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명의죠. 이수기. 그의 아주 특별한 진료 기록집 역시만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역시만필이라는 책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의학 기록이 아니더라고요. 이수기 선생이 평생 만났던 그 환자들, 그분들의 삶과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녹아있고 또 그걸 치료하면서 했던 치열한 고민, 통찰, 이런 게 담겨 있어요. 뭐랄까,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에세이집 같아요. 오늘 저희가 특히 주목할 부분은요. 그가 정말 평생을 바쳐서 연마하고 뭐랄까 혼을 쏟아부었던 진찰법, 바로 맥을 짚는 진맥입니다. 이게 참 신비롭게만 느껴졌었는데 오늘 그 베일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길잡이로 삼은 자료는요. 전종옥 박사님의 연구 논문 의안 역시만필의 맥진 실행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이 이수기 선생의 그 섬세한 맥진 방식을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깊은 의미를 잘 파헤쳐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수기 선생이 환자 손목에 그 정말 미세한 맥박 하나, 거기서 어떻게 병의 뿌리를 찾아내고 또 생명을 살리는 길을 모색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려고 합니다. 전종옥 박사님이 제시한 5단계 분석 틀이 있는데요. 이걸 따라가면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는 조선의학의 어떤 정수랄까요? 그 속에 담긴 예혼, 이걸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예훈이요? 그 단어가 좀 생소한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혼. 쉽게 말하면요.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정신과 기회, 그러니까 기술과 예술혼을 다 쏟아붓는 그런 장인의 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기에게 맥지는 그냥 기술이 아니었던 거죠. 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네. 환자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어떤 깊은 공감, 그리고 통찰. 그게 바로 예술의 경지였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동아시아의 기예론에서 말하는 바로 그 정신과도 통하는 거고요. 단순히 정보만 아는 게 아니라 이수기가 환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마음 자체를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와, 맥을 짚는 행위 하나에 그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그럼 이수기 선생이 맥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기록된 사례가 130여 개인데 그중 절반 가까이 61개에서 맥을 진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기록된 게 그 정도고 실제로는 거의 모든 진료에서 맥을 짚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심지어 다른 증상보다 맥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어요. 특히 열병 같은 경우엔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믿지 말고 반드시 맥을 봐야 한다. 이 정도였으니까요. 근데요, 동의보감 같은 책에도 보면 맥 종류가 뭐 27가지나 된다고 하던데 이걸 정말 손끝 감각만으로 다 구분한다는 게 어휴, 가능한 일인가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네. 27가지 맥이랑 또 그게 나타내는 병증이 160가지가 넘어요. 이걸 다 연결하는 건 이론적으로도 엄청 복잡하죠. 당시에 네로라 하는 의원들이 모인 내원에서도요. 맥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막 논쟁하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정도로? 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조금 더 간결하게 핵심적인 맥 위주로 봤습니다. 예를 들면 8가지 맥이나 더 줄여서 4가지 맥. 그러니까 부침지삭이라고 해서 맥이 뜨는지 부, 가라앉는지 심, 느린지 치, 빠른지 수. 이걸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죠. 역신만필은 바로 이렇게 실제 임상에서 맥진을 어떻게 썼는지 그걸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보물창고 같은 책입니다. 전종욱 박사님이 분석한 5단계, 그중 1단계는 개별적인 맥을 읽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죠. 손목에 보면 세 군데, 촌, 관, 척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각 부위에서 느껴지는 맥의 특징, 뭐 빠르기라든지 깊이, 힘 같은 거요. 이걸 가지고 연결된 장부의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아, 위치마다 의미가 다르군요. 네, 예를 들면 오른쪽 촌맥은 폐, 왼쪽 촌맥은 심장,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바로 사례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사례.
기침이 너무 심해서 앉아서 밤을 새웠다는 이생야기. 숨쉬기조차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죠. 이수기 선생이 그의 오른쪽 손목, 그 촌맥을 짚어봤어요. 그랬더니 맥이 아주 빠르게 이걸 수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뛰더랍니다. 오른쪽 촌맥인데 빠르게 뛰었다. 그렇죠. 오른쪽 촌맥은 폐에 해당하고 빠른 맥은 열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진단이 나오는 거죠. 폐에 화기운이 아주 심하다. 즉, 폐열이다. 진단이 정말 명쾌하네요. 그럼 처방은 어떻게 했나요? 폐의 열을 꺼주는 사화청패탕이라는 약을 처방하면서 아주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약 한 첩이면 숨가쁜 거 바로 먹고 누울 수 있을 겁니다. 와, 자신감이 대단한데요? 네, 환자는 뭐 반신반의했겠죠. 근데 약을 먹고 나니까 정말로 숨가쁨이 멎고 편안히 누워서 잠들 수 있었답니다. 나중에 비슷한 증상을 앓던 다른 부인도 같은 처방으로 나았다는 기록도 있고요. 맥 진단 처방이 정말로 딱 맞아떨어진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소갈병, 요즘으로 치면 당뇨랑 좀 비슷한 병인데요. 이걸 앓던 유첨정이라는 분 사례군요. 맞습니다. 이분은 왼쪽 손목 촌맥을 짚어보니 역시 맥이 빨랐어요. 수맥이었죠. 왼쪽 촌맥은 심장이니까 심장에 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심열. 근데 이수기 선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왜 심장에 열이 생겼을까? 그 원인을 파고든 거죠. 보니까 이분이 과도하게 고민하고 막 마음을 졸였던 거예요. 그래서 심장의 불, 신호화가 치솟고 그걸 식혀줘야 할 신장의 수기운, 신수는 약해져서 불균형이 온 거다. 이렇게 병의 근본 원리까지 딱 짚어낸 겁니다. 아, 단순히 심장에 열이 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왜 열이 생겼는지 그 배경, 그 메커니즘까지 읽어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처방도 그냥 열만 내리는 게 아니라 심장에 열을 내려주는 강심탕을 썼고 환자는 빠르게 좋아졌다고 해요. 맥이라는 실마리를 가지고 병의 핵심을 꿰뚫어보고 그걸 또 한의학적인 원리로 해석해서 치료까지 이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수기 맥진의 기본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패턴화된 맥. 맥이 하나만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특징이 합쳐진 어떤 패턴, 모듈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죠? 마치 여러 단서가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제 병이라는 게 원인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복합적이니까 맥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패턴 중 하나는 양쪽 손목 6부위, 그러니까 촌, 관, 척 양쪽 다 합쳐서 6부라고 하는데 이 전체 맥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60살 장거제라는 분 사례 원십삼을 보면요. 이분은 겉으로는 뭐 크게 아파 보이지 않았는데 네, 그런데 맥이 완전히 끊어져 있었다고요? 6군데 전부 다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이걸 육맥구절이라고 하는데요. 6부의 맥이 전부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건 오장육부 전체의 생명력이 거의 다 꺼져가는 정말 극도로 위중한 신호입니다. 이수기 선생이 급하게 인삼 한 양을 진하게 달여서 처방했지만 잠시 맥이 아주 약하게 뛰는 듯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 6맥 전체 패턴이 생사를 가늠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지표가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반대로 겉은 막 열이 풀풀 끄는데 맥은 아주 약했던 그 16살 신랑 사례 원오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증상하고 맥이 완전히 반대였던 거잖아요. 네, 이생의 아들 이야기인데요. 고열의 두통, 코피, 변비까지 누가 봐도 이건 심각한 열병 증상이었어요. 그런데 맥을 짚어보니 6부위 모두 너무 허약하고 가늘었습니다. 이걸 육맥구허미라고 합니다. 허하고 미미하다. 그렇죠. 다른 의사들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열만 보고 막 찬약을 썼는데 그러니까 상태가 더 나빠진 거예요. 근데 이수기 선생은 맥을 딱 짚어보고 아니다. 이건 진짜 열이 아니라 몸이 극도로 허약해서 겉으로만 열이 붕 떠 있는 가짜 열, 허열이다. 이렇게 진단한 거죠. 아, 겉으로 보이는 증상에 속지 않고 맥이 말해주는 몸의 진짜 목소리, 그걸 들은 거네요. 이게 바로 말씀하신 의사의 통찰, 그 예온의 발현일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도 열을 내리는 게 아니라 허약함을 보강하는 맥문동탕에다가 인삼을 넣어서 처방했고 결국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맥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진단이고 예혼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이 좀 복합적일 때 맥도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이장수 부인 원은 원래 몸이 좀 약했는데 감기까지 겹쳤고 또 다른 부인 원은 감기에다가 담이랑 열까지 있었다고요. 그때 맥은 어땠나요? 네, 이장수 부인 같은 경우는 맥이 뜨고 크면서 허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감기 같은 외부 병사의 특징인 부대하고 원래 몸이 약한 내상의 특징인 허가 같이 나타난 거죠. 아, 이 사람은 원래 약한데 감기 기운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하, 맥에서 그게 다 보이는군요. 그렇죠. 또 다른 부인 원시보는 맥이 뜨고 미끄럽고 빠른 상태였어요. 외감, 부, 그리고 몸 안에 노폐물 같은 담을 의미하는 활, 그리고 열을 의미하는 상이 다 드러난 거죠. 아, 이분은 외감에 담이랑 열까지 겹쳤구나. 이렇게 복합적인 맥을 정확히 읽어내서 병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담을 없애고 소화기를 돕는 시오조중탕 같은 맞춤 처방을 내렸던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맥을 통해서 길을 찾아나가는 거죠. 자, 이제 3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좌맥과 우맥의 균형. 여기서부터는 진맥이 뭔가 더 정교해지는 느낌인데요. 왼쪽 맥이랑 오른쪽 맥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왼쪽 맥은 주로 혈이나 외부에서 침입한 나쁜 기운인 외자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보고요. 오른쪽 맥은 기나 우리 몸의 저항력, 그러니까 정기의 상태를 주로 나타낸다고 봅니다. 아, 왼쪽은 혈과 외사, 오른쪽은 기와 정기. 네. 그래서 양쪽 맥의 힘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를 비교해서 그 균형을 살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깨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진단 정보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반신불수로 고생했던 조생이라는 분 사례, 원삼사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네요. 다른 의사들은 다 풍으로 봤는데 효과가 없었다고요. 맞습니다. 다들 풍이라고 진단하고 풍약을 계속 썼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수기 선생이 맥을 짚어보니까 양쪽 다 허약하긴 한데 특히 오른쪽 맥이 더 약했던 겁니다. 우맥이 더욱 미미하다. 우맥교 유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쪽 맥이 유독 약했다. 네, 오른쪽은 기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수기 선생은 이건 풍이 아니라 기가 허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증상은 비슷해 보여도 원인은 기운 부족이라고 본 거죠. 와, 진단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치료법도 당연히 바뀌었겠네요. 그렇죠. 기를 보충해주는 대표적인 처방인 육군자탕을 썼더니 아주 현저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좌우 맥의 그 미세한 불균형, 특히 오른쪽 맥이 약하다는 걸 놓치지 않고 기허라는 핵심 원인을 찾아낸 아주 좋은 사례죠. 아까 허열 사례에서 잠깐 나왔던 조충주 딸 원 54-1 하고 윤진 씨 같은 분들 원 54-3 경우도 이 좌우 균형이 중요했던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조충주 딸 같은 경우는 고열에 막 헛소리까지 하는 위중한 상태였는데 맥을 보니 오른쪽이 기정기는 막 강하게 뛰는 부홍, 왼쪽이 혈의 차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했어요. 스우. 왼쪽 맥이 거의 없다시피. 네, 왼쪽 맥이 약하다는 건 외부에서 들어온 사기가 강한 실증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겉보기엔 열이 심해도 허열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윤진사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몸은 막 불덩어리 같은데 왼쪽 맥, 외감은 아주 약하고 심위, 오른쪽 맥, 정기는 오히려 강했거든요. 홍수 유력. 그래서 역시 실증이 아니라고 보고 함부로 땀을 내거나 열을 식히는 약 대신에 기혈을 보호하는 인삼맥문동탕 같은 약을 썼던 겁니다. 그럼 치료 후에 맥은 어떻게 변했나요? 이것도 기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병이 나으면서 약했던 왼쪽 맥은 점점 살아나고 강하게 뛰던 오른쪽 맥은 점차 가라앉으면서 좌우 맥이 균형을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우 맥의 균형이라는 게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예후를 판단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안면마비, 그러니까 구안화사 환자한테
풍약을 쓰면 안 된다고 했던 사례 원 34-2예요. 보통 구안화사는 풍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그게 참 상식을 깨는 진단이죠. 한 노인의 사례인데요. 다른 의사들이 계속 풍약만 쓰니까 병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수기 선생한테 갔는데 맥을 보니 왼쪽 맥, 이게 간과 관련된 맥인데 이게 아주 강하고 빠르게 홍수? 반대로 오른쪽 맥, 이건 비위와 관련된 맥인데 이건 아주 힘없이 약하게 휘휘 물이 뛰더랍니다. 왼쪽은 강하고 오른쪽은 약하고. 그렇죠. 이수기 선생이 여기서 깊이 생각합니다. 구안화사는 보통 위 기능과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위와 연결된 오른쪽 맥이 강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반대로 간과 연결된 왼쪽 맥이 강하고 비위와 연결된 오른쪽 맥이 약하다는 것은 이건 비위가 너무 허약해서 간을 기운이 날뛰는 걸 제어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 비위 간청이구나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병명, 구안화사 시코풍이라는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맥을 통해서 몸 안에 진짜 근본적인 불균형, 그러니까 비위가 허하고 간 기운이 너무 강한 상태를 읽어낸 거네요. 이건 뭐 거의 숨겨진 진실을 찾아낸 탐정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풍을 직접 다스리는 약을 쓴 게 아니라 허약해진 비위를 튼튼하게 보강하는 육군자탕을 처방했습니다. 비위가 튼튼해지면 스스로 간의 기운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풍은 저절로 사라질 거라는 그런 원리였죠.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수기 선생은 이때 맥이 허한 것을 보지 않고 풍증만 치료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아주 강한 말까지 남깁니다. 그만큼 맥진이 중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4단계, 맥과 몸의 균형입니다. 때로는 맥이랑 몸 전체 증상이 서로 모순되는,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고요. 마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예후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진단이 아주 까다롭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맥만 볼 게 아니라 환자의 나이나 평소 상태, 병을 알아온 기간 같은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단계죠. 여기서 의사의 경험과 통찰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출산 후에 피를 많이 흘린 산모의 맥이 오히려 강하게 뛰었다는 사례, 원 55-3가 대표적인 것 같네요. 몸은 완전히 허찰 상태인데 맥은 오히려 막 힘차게 뛰었다니 정말 역설적인데요? 네, 이생 부인의 경우입니다. 출산을 하다가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정말 극도로 허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맥을 짚어보니 이상하게 맥이 강하고 실하게 뛰는 겁니다. 다른 의사들은 이 맥만 보고 열 있네 하고 열증으로 오인했던 거죠. 그렇죠. 맥이 강하면 열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이수기 선생은 달랐습니다. 산후의 맥이 홍실한 것은 아주 위중한 징후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서 이건 진짜 열이 아니래 피가 부족해서 생긴 두통, 혈쇼 두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니, 피가 부족한데 왜 맥은 반대로 강하게 뛰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수기 선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서 피를 갑자기 많이 잃게 되면 기가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대요. 기우소주. 그래서 기운이 위로 붕 떠오르면서 맥익푸이, 실제 몸 상태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강한 맥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 혈이 부족할수록 역설적으로 기가 겉으로 더 성하게 드러날 수 있다? 와, 이건 정말 깊은 통찰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치료도 열을 내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혈을 보충해주는 군기탕이나 십전대보탕 같은 약을 써서 치료했습니다. 단순히 맥만 기계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산후라는 특수한 상황과 기혈의 복잡한 관계까지 다 꿰뚫어 본 거죠. 79세 김지사라는 분의 경우 원 55-1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겉보기엔 중풍 같은데 맥은 강했다고요? 네, 비슷합니다. 어지럼증에 정신도 혼미하고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도 나고 증상만 보면 딱 중풍 같았어요. 그런데 맥을 짚어보니 아주 강하고 크고 막 요동치듯이 홍다동신해. 노인인데 맥이 그렇게 강하다니. 그렇죠. 이수기 선생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노인의 맥은 원래 부드럽고 약해야 눕의 정상인데 이렇게 강하게 뜨고 실한 것은 기운이 너무 허해서 맥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붕 떠서 날뛰는 것이다. 맥도 부유엘, 즉 이것도 풍이 아니라 기가 허해서 담이 정신을 흐리게 만든 것,
기휴 단미 심초로 본 거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했고 맥은 어떻게 변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기를 보하는 독삼차, 그러니까 인삼 달인물 같은 걸로 치료를 했더니 그렇게 요동치던 맥이 점차 가라앉고 작아지면서 심쇼, 병세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이수기 선생은 이때 병이 나아지는 징표는 맥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나이나 상태 같은 맥락을 고려해서 역설적으로 보이는 맥을 정확히 해석하고 또 맥의 변화를 통해서 치료 경과까지 판단하는 섬세함. 이게 바로 숙련된 의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단계입니다. 의자, 의야. 의사는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라고 하셨죠. 모든 정보를 다 종합해서 기계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어떤 깊은 통찰력과 상상력, 즉 말씀하신 그 예혼, 이 가장 빛을 발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맥진 결과뿐만 아니라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병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치료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심지어 환자의 감정 상태까지 이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병의 가장 깊은 뿌리를 찾아내고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때로는 기존의 어떤 이론이나 틀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해석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죠. 시집살이 스트레스 때문에 화병처럼 쓰러졌던 홍첨지 며느리 사례. 원39가 딱 2단계에 해당하겠네요. 처음에 진단하고 치료했는데 잘 안 듣자 이수규 선생이 다시 깊이 고민했다고요. 하고 약을 썼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수기 선생이 다시 깊이 고민하다가 맥결이라는 의서의 한 구절, 성난 기운이 가슴에 차면 늘 울부짖고 싶다는 내용을 딱 떠올린 겁니다. 아, 의서의 구절을. 네. 그걸 보고 이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억눌린 감정, 칠청 때문에 기가 꽉 막혀서 생긴 병, 칠청기닉 유결이구나. 이렇게 재진단하게 된 거죠. 진단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럼 처방도 당연히 달라졌겠군요. 맞습니다. 막힌 기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분심기음이라는 처방으로 바꿨더니 즉시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처음에 봤던 맥진 결과에만 얽매이지 않고 치료 반응이나 환자의 정황, 시집살이라는 스트레스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숨겨져 있던 진짜 원인, 즉 감정적인 문제까지 찾아낸 것, 이것이야말로 의자의야, 뜻을 제대로 헤아리는 의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건 극도로 쇠약해진 환자에게 오히려 기운을 빼는 것처럼 보이는 강한 약을 쓴 사례죠. 원14, 이참에 조카 며느리 이야기죠. 듣기만 해도 좀 아슬아슬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복통이랑 변비를 앓아서 정말 거의 죽기 직전 상태까지 갔었어요. 맥을 짚어보니 맥이 깊이 가라앉아 있고 가늘고 뭔가 깎아란 느낌이었죠. 심세알섭. 네. 이수기 선생은 처음에는 기가 뭉쳐서 아픈 것이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은 극심한 허약 상태가 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몸을 보호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막힌 걸 뚫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죠. 보통은 당연히 몸이 저렇게 약하면 보하는 약부터 생각할 텐데요. 네,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수기 선생은 기병, 즉 기가 막힌 병에는 함부로 보하는 법이 없다는 한의학의 치료 원칙과 변비가 아주 심하다는 그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죠. 먼저 막힌 것을 강력하게 뚫어서 기를 소통시키는 약, 보건통기산을 쓰기로 한 겁니다. 와, 주변에서는 엄청 말렸을 것 같은데요. 환자가 너무 약해서 위험하다고. 네, 광윤이 그랬죠. 그런데 이수기 선생이 그들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약 기운이 비록 강하더라도 병의 상태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병이 그 기운을 받아들일 것이고 설사시키는 약 속에 어찌 몸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을지 우리가 어찌 다 알겠는가. 사중유보, 설사시키는 가운데 보하는 것이 있다. 와,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이해가 담긴 판단이네요. 네, 막힌 것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이 결국에는 몸 전체를 살리는 길, 즉 보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통찰이었던 거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강한 약을 쓴 후에 대변이 시원하게 통하면서 막혔던 기운이 풀리고 복통이 멎으면서 환자는 점차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맥상, 환자의 위중한 상태, 병이 진행되어 온 과정, 그리고 한의학의 치료 원칙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겉보기에는 위험해 보이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결국 성공시킨 사례. 이야말로 의사의 깊은 이해와 임상적 결단력, 즉 의자의야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혼이 담긴 진료행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요. 이수기 선생의 맥진이라는 게 단순히 개별 맥을 읽는 1단계에서 시작해서 여러 맥이 합쳐진 패턴 2단계를 파악하고 또 왼쪽 오른쪽 맥의 균형 3단계와 몸 전체 증상과의 조화 4단계까지 살피고 최종적으로는 의사의 깊은 통찰과 결단 5단계 이저 이해로 완성되는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체계적인 과정이었군요. 전종욱 박사님은 이걸 피라미드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수기 선생은 동일보감 같은 위대한 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삼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그걸 끊임없이 적용하고 검증하고 때로는 넘어서면서 자신만의 살아있는 지혜를 만들어갔던 겁니다. 이 역시만 피해라는 책은 바로 그 치열했던 과정, 그러니까 책상 앞에 이론이 아니라 실제 아픈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조선의학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는 정말 귀중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수기 선생의 맥진은 정말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는 환자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들으려고 했던 어떤 예술의 경지였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 손끝의 미세한 감각에 온 정신을 집중해서 생명의 신호를 읽어내려 했던 그 모습은 정말 혼을 담아서 작품을 만드는 장인의 정신, 말씀하신 그 예혼, 그 자체였던 것 같네요. 조산의학의 맥을 잇는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기예론의 정수를 보여주는 정말 소중한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기 선생 자신조차 역시만필 말미에 맥의 이치는 참으로 깊고 오묘하여 알기가 어렵다. 망리운옥 난명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 스스로도 어렵다고. 조선의 명의 이수기 선생과 그의 역시만필을 통해서 손목이 작은 맥박 속에 담긴 그 깊고 오묘한 진맥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미세한 떨림 속에서 병의 근원을 읽어내고 생명을 구하려 했던 그의 치열한 노력과 그 예호는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수기 선생이 그토록 강조했던 몸의 균형,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증상 너머에 있는 맥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였던 그의 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의학의 정말 첨단 장비로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쩌면 환자의 몸 전체가 보내고 있는 어떤 미묘한 신호들, 이수기 선생이 읽으려 했던 바로 그 균형 상태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하는 것이 새로운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백 년 전의 탐구가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오늘 저희의 탐구가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